도내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연일 대학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개교 21주년을 맞은 강원도립대가 지난 30년간 교육계 다양한 분야에 몸담은 전찬환 총장님을 신임 총장으로 임명해 강원도립대의 새로운 발전 전략과 비전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전찬환 총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7월 제10대 강원도립대학 총장님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이력을 좀 살펴보니까요. 오랜 세월 교육 전문가로서 경력을 쌓아오셨더라고요. 전문가적 관점에서 현 강원도 대학의 직면한 위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새로 취임한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전찬환입니다. 먼저 도내 대학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질문하셨는데요. 네. 제가 한국대학교협회 사무총장 등 교육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쭉 보아왔습니다만은 우리 강원도 대학들이 이제 처하고 있는 문제점, 어려운 위기 상황은 작년에 교육부에서 실시한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아주 성적이 좀 저조합니다. 이런 성적 결과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있느냐, 강원에 소재한 대학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결과를 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저희 강원도에 8개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3개 대학이 최우수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이 됐고요. 오직 8개 중에서 전문대학의 경우는 더 심하게 8개 대학이 있는데요. 그중에 2개 대학만 자율개선대학이 돼서 굉장히 위기 상황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대학들의 부실의 문제라든가 또 이 존폐에 관한 그런 문제들이 이게 위기로 이렇게 제기되고 있죠. 네. 이런 원인들을 좀 진단해 보면 쭉 많은 문제점이 공통을 갖고 있는 건 있는데요. 고등교육 정책이 등록금을 한 10년 동안 동결해서 재정적인 문제가 쭉 있어 왔고, 저희도 이 지방소재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의 사회적인 또는 생활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집중 현상이 있고요. 또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 산업기관이 취약하니까 졸업생들이 정주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인구 감소가 아주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IMF 이후에 아주 출생률이 급히 떨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신입생 충원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이 대학의 기능이 이제 본질적으로 변해야 되는, 대학의 교육이 변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과제를 맡고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충원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한국 교육개발원 통계를 따르면 2018년 통계에 따르면 2021학년도에는 대학의 정원보다 고등학교 학생 수가 더 적는 그런 역전 현상이 발견되고요. 또 강원도의 경우는 이미 올해 2019년부터 고3 학생이 대학의 입학 정원, 강원도 내 대학들의 입학 정원보다 6,000명이 적은 그런 쪽으로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최근에 강원연구원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16개 우리 강원도 소재 대학들 중에서 아마 조만간에 5개 대학 정도는 심각한 존폐 문제에 걸리지 않겠나 이런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분석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런 대학들이 지역에 차지하는 의미, 경제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대학의 예산 중에 한 60 내지 70%는 지역의 경제적인 수요를 창출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대학의 위기가 우리 강원도 지역사회, 지역경제의 위기로 이렇게 전환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의 대학에 좀 직면한 위기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위기 안에서, 그 속에서 강원도립대학교가 도립대로만에 갖는 그런 강점과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강원도 소재 다른 대학들도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강원도립대학교도 좀 강조할 만한 장점과 경쟁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립대학교는 일단은 강원도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위해서 강원도가 설립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그런 도내 유일의 공립대학이라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사립대학에 비해서 등록금이 한 35%가 되고요. 80% 이상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고, 기숙사도 굉장히 좋은 기숙사지만 그 기숙사비가 아주 저렴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쟁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은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앞으로의 그 4차 산업 관련된 사회 경제적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2016년도와 2020년도에 대폭적인 구조 개혁을 이루어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일단 체제를 구조 개혁을 단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 학생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강원도의 미래라는 그런 과목 등을 이제 이수를 필수화하는 그런 조치를 하면서 또 4차 산업혁명의 교육의 요람이 될 수 있는 창의 융합혁신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 교육, 체험, 그다음에 실습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지역 주민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4차 산업혁명의 교육의 센터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를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1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미 설계 다 하고 이제 곧 발주할 그런 게 있고요. 또 다른 장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2015년도에 대학평가에서 저희 강원도립대학이 조금 평가가 아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교직원들이 굉장히 일치단결해서 아주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교육의 혁신을 이루어서 2018년도 평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강원도에서 2개 전문대학이 이제 최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저희 대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혁신지원 사업비를 올해부터 14억 3천만 원씩 3년간 43억에 해당하는 교육 혁신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통해서 이제 이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강원도립대학의 경쟁력이 앞으로 확 높아지고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확신을 가져봅니다. 네, 총장님께서 도립대학의 이제 강점과 경쟁력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반면 도립대가 갖는 뭐 문제점이라던가 한계점들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강원도 소재 이런 지역 소재 산인제 대학과 전문 대학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문제점. 어려운 점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력 인구가 급감하게 따라 신입생 문제 그죠? 신입생 충원율에 아주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혁신 지원 그 방안을 보면 대학 정원에 관한 정책이 시장 주도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과 전문대학에 아주 일대 타격을 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구조조정을 하고 또 교육 혁신을 이루어서 학력 인구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새로운 학습자를 위한 그런 수요를 창출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큰 지금 학력 인구 감소라는 추세에 대해 타격이 불가피할 것에 대한 걸 고심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높여서 학부모들의 이렇게 선택을 받는 대학을 만들까 이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또 어려운 점은 저희 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지역의 강원도의 산업 여건이 대규모 공단이나 이런 산업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취업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산학 일체형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주문식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교육을 혁신해서 결국 이것이 나중에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든다 그러면 저희 대학은 이제 20년 되면서 강원도가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시설 투자를 해서 시설이 양호한 편입니다만 이제 20년 되니까 점점 노후화되는 부분이 있었어. 네.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을 더 개선해 나가는 과제가 있어서 저희 이제 교육을 수립해서 도와 협의를 해 나가고 이걸 확실히 해서 교육 환경을 좀 더 좋게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네, 총장님께서 뭐 문제점과 한계점을 좀 짚어주시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작년 8월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한림성심대와 더불어서 강원도립대학교가 유일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올해부터 뭐 교육부 재정 사업도 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핵심 목표와 뭐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예, 그 말씀하셨듯이 저희 강원도립대학이 지난해 교육부 평가에서 최우수 그룹인 자율개선대학이 됐습니다. 네. 이거는 무슨 의미하냐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교육 과정과 학생 지원 등에 관한 그 대학 운영 시스템이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율개선대학이 됨으로써 교육부로부터 이제 혁신지원 사업비를 수행받아서 총 43억 원의 3년간의 사업을 하는데요. 이 혁신지원 사업은 좀 특수합니다. 각 대학이 스스로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이렇게 수립하고요. 자율적으로 그 혁신을 해서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이제 사업 목표로 인성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요. 지역에 기여하는 산학 일체형 직업 교육 모델을 구축한다는 그런 사업 목표를 정해서 세 가지 분야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교육혁신 프로그램, 산학협동 프로그램, 기타 분야는 쪽은 이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프로그램은 이제 14개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세부 프로그램은 3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네. 드린다면 교육 혁신 분야는 이런 거죠.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 위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을 핵심 역량을 양성하는 쪽으로 개발하고 교육 방법과 교육 인프라를 새롭게 쇄신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산학 혁신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산학 일체형 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대학과 기업이 서로 상생하고요. 상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혁신 프로그램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혁신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과 대학 사회가 어떻게 협력 체제를 구축하느냐, 그리고 우리 대학의 성과 관리 체제를 어떻게 개선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혁신 사업을 잘 추진하면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대학의 교육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개선대학 이제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이제 대학들이 늘면서 학령 인구 감소와 뭐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뭐 특히 내년에 내후년에는 전국적으로 11만 명에 달하는 대학 신입생 감소가 있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방금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4차 산업에 관련된 교과들도 있고 강원도립대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그 향후 2년간 말씀드린 것 같이 11만 명의 학령 인구가 감소합니다. 이거는 IMF 이후에 2000년, 2001년도에 출생률이 아주 급격히 떨어진 그런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계속 오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다 문제를 일으켰던 세대입니다. 이제 네. 대학에 그 세대가 입학을 하는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학을 포함한 강원도 소재 대학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정말로 큽니다. 이런 그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저희 대학은 2016년도에 아주 대규모 그 학과 구조 조정을 실시했어요. 그리고 네. 2020학년도에도 다시 구조 조정을 실시해서 경쟁력이 없는 학과는 폐지를 과감히 했고요. 또 경쟁력이 있는 4차 산업 관련된 새로운 학과를 신설해서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학의 발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또 전문대학 혁신 사업을 추진해서 이러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네. 이러한 높인 경쟁력을 학부모 학생들한테 요새 최근의 트렌드인 뭐 SNS 관련된 시대에 맞는 그런 트렌드에 적합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혁신된 교육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해서 선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선택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강원 도립대학만에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뭐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말씀드린 것 같이 4차 산업혁명은 대학의 아주 근본적인 변화, 네. 대학의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들한테 위기이자 또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위기를 이제 성장의 기회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취지에서 새롭게 2019년도에 대학 발전 계획, 그래서 강원도립대학 비전 2023이라고 하는 교육을 수립해서 우리 대학이 4차 산업혁명의 지역에 거점 대학으로 도약을 하자 이런 비전을 설정하고 대학의 특성화 전략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4차 산업 관련된 학과를 이제 증설하게 되죠. 기존에 있던 ICT 드론 학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2020학년부터는 로봇스포츠 팩토리 학과를 신설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학과들도 스마트 도시 건설과로 개편하고 또 스마트 해양 양식과로 개편해서 이런 4차 산업에 대비하는 요즘 그런 트렌드에 맞는 과를 좀 그런 신설하셨군요. 쪽으로 네. 그렇게 개설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창의융합혁신센터를 이제 설치하게 되면서 거기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해서 4차 산업을 체험하고 또 학습하고 교육하고 실습하고 또 거기에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이나 학생들이 있으면 그걸 서포트하고 지원해주는 네. 그런 기능을 하는 그 센터를 성립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4차 산업 관련된 특성화 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강원 도립대만에 갖는 뭐 생존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강원 도립대학교 대부분의 재원이 강원도 전입금으로 좀 채워지고 있다고 좀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교육 예산 부분의 규모는 더욱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학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재원 확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뭐 재원 확보 및 확대를 위한 보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강원 도립대학교의 연 예산이 한 130억 되는데요. 네. 예, 이게 일부 등록금하고 정부 재정 지원 등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전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점점 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차지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의 추가적인 확충하고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냐는 문제가 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 운영의 확충과 어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대학 내에 우선 TF를 신속히 구성해서 대학 재정의 그 확충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우선 기존의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기존 예산을 분석해서 불효불급한 그런 경상비는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학생 교육에 소요되는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요. 또 국가 재정 사업 여러 부처에서 재정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들이 대학의 교수님들과 함께 이게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높이고 그런 사업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서 우리 대학의 재정의 규모를 근본적으로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요. 또 아무래도 교육의 그 내실화나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공공성 있는 교육 예산 사업을 더 발굴해서 도와 협의를 좀 긴밀하게 하고 또 의회에 또 말씀을 드려서 기존에 있는 도전입금도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도립대학교는 국민의 세금 또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대학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면서 한 채 오류나 또 낭비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께서 교육 지원 확보를 위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시간 강원도 대학에 직면한 위기에서부터 강원도립대학의 현황과 목표 등에 대해서 총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도립대 신입 총장으로서 강원도립대만의 발전 전략에 대한 비전은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예, 말씀드린 것 같이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든가 4차 산업혁명의 도래, 그리고 교육부가 주기적으로 이제 성과평가를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압력들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그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 상황을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이게 극복하는 것이 총장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소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재임 동안에 지속적인 교육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느냐, 또는 그리고 학생이 행복하고 취업에 강한 대학이 되도록 어떻게 교육에 내실을 있게 하느냐, 이런 데 중점을 두고요. 또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도민과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 대학 구성원들이 인하와 단계를 이루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이 당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한다면 지역 발전에 아주 기여하는 대학, 그리고 학생의 미래를 열어주는 그런 참된 지역 대학의 역할을 저희 대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면 위기 극복과 대학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총장님의 말씀을 토대로 강원도립대의 발전, 성장 미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찬환 강릉도립대 총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